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질투하던 여고의 학생회장 선배. 내가 F연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다. 작은 시골이라 여중과 여고가 붙어있는 형태였는데 여고의 학생회장 선배가 선망의 대상이었다. 공부는 보통이었지만 스포츠 만능인데다가 외모와 성격도 남성스러운 편이라 많은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었다. 물론 나도 그런 여학생들 중 하나였고 여학생들은 농구라든지 테니스 같은 운동 좀 가르쳐달라고 회장 선배에게 곧잘 부탁을 하러 갔다. 나는 당시 몸이 상당히 허약했었기 때문에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친구들에 비해 사춘기도 꽤나 늦어서 초경도 얼마 전에 비로소 시작했고 1년 사이에 키가 갑자기 15cm 정도 커버려서 체력이 약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건강이 안 좋아 늘상 핏기 없이 새하얀 내 얼굴을 부러워하는 여자애들도 있었지만 나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 애들이 훨씬 더 부러웠다.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운동 중인 선배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씩 선배가 날 힐끔거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지만 평상시 나에게 따로 특별히 말을 걸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늦가을 무렵 엄마와 같이 가까운 시내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 명함을 내밀면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어왔다. 명함을 받아보니 패션에 관심 있는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패션 잡지의 사진사였다. 따로 어디로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랑 같이 쇼핑하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찍을 거라고 했고 혼자도 아니고 엄마랑 함께 있는 거라서 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으로 바로 그 패션 잡지가 배달되어 왔는데 거기에 내 사진이 실려 있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발견한 미소녀라는 제목으로 4페이지에 걸쳐서 20장 정도의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내가 잡지에 실렸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학생회장 선배였다. 선배는 며칠 전에 집수리를 하다가 손이 못을 찔려 시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상처가 제법 큰 모양이었다. 몸은 괜찮은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 사진이 나온 책 자랑도 할 겸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혼자 가긴 쑥스러우니까 이웃의 친구와 함께 갔다. 병원 접수창구에서 선배가 입원한 병실을 물어보고 위로 올라가려는데 바로 곁에 병원 도서관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서관에 들어가 그 패션 잡지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 잡지에서 내 사진이 실린 부분은 수십 개의 칼질이 되어 있었다.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도서관 대여장부를 보니 선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울고불고하며 떼를 써서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전학 소속을 받고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픈 곳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다. 두 번째 이야기, 낡은 절에 있던 기괴한 거울. 우리 집 근처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안쪽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영적인 사진이 찍힌다는 소문이 있어서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울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겨우 사람 한 명의 전신이 딱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혼자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 한 명이 당첨되어 저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절 밖으로 나가버린 채 그 친구가 혼자 남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절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밥을 사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사진을 보았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선서 포즈를 하고 있는 친구의 등 뒤 거울에는 똑같이 선서 포즈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산길의 여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나와 친구들 3명이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자전거로는 힘들어서 걸으며 지도를 보고 있던 친구가 이 길이 지름길이야 라고 해서 포장도로에서 자갈길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한낮이라 그다지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길이라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점점 불안해져서 지도를 잡고 몇 번이나 다시 보며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도중에 작은 공터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어디서 왔어?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서 모두 놀라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보니 어느샌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길을 잃은 줄 알고 불안했기에 현지에 사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안심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니가타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 그 여성이 말하길 나는 이 마을에 살아. 이런 산속에서 혼자 산길 걷는 게 무서웠는데 잘 됐네 하며 맑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국도로 나갈 수 있나요? 하고 물으니 그 여성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꽤 거리가 멀어 라고 말해서 모두 걱정이 들어서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성도 마을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함께 갔습니다. 그 여성은 곧 있으면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걷다가 포장된 도로에 도착해서 여성과 헤어졌습니다. 길을 확인하려고 지도를 보면서 마을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근처에 보이는 집 앞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셔서 길을 물으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나는 그 집의 벽에 붙은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에서 만난 그 여성을 찾는다는 벽보라서 무심결에 산길에서 만난 여자네 라고 외쳤고 모두들 그 벽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 여자를 봤다고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은 지난달 살해당해 이 앞 산길에서 발견됐어. 이 벽보는 벗겨내는 걸 잊었나 보네 라고 말해서 모두 멍해져 버렸습니다. 친구 한 명이 쌍둥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저씨의 말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산길에서의 이야기를 하니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았지만 4명 전원이 똑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믿어주었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이 가까웠던 여성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 수색하게 되었는데 그 산길에서 사체가 되어 발견되어 범인으로 마을의 젊은이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거기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현지에 돌아와 멤버들과 재회하면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만 결혼하는 걸 아주 행복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조금은 슬픈 기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